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선, 원, 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선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치수기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선을 제가 임의의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치수를 한번 넣어 보겠는데요. 먼저 각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인벤트는 이 치수 명령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치수는 40도, 다음에 여기 치수는 한 50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우리가 각을 얼마나 줄 필요는 없게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이 되니까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자, 치수 기입을 해볼 건데요. 자, 치수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 또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 치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능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치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직선을 지정하고요. 다음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정렬 얼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렬 하면 여기 거리가 나오죠. 수치는 굳이 바꾸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하고요. 다시 여기 직선을 지정하고요. 자, 마우스가 위로 가면 수평, 옆으로 가면 수직이 되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정렬해주면 요 치수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치수가 과도하게 나온다는 것은요. 일단 제가 승인을 합니다. 지금 왜 과도하게 치수가 나오느냐면 40, 50이란 치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요거 길이만 하나만 주게 되면 치수가 고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한번 더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를 제가 있죠. 요 선분에서 조금 내려지니까 커서 밑에 조그마한 치수기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수직 치수가 나오면 이게 사라지고요. 들어가면 튀어나오죠. 위로 가면 수평 치수 나오면 또 사라지죠. 들어가면 나오죠.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왔을 때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나오죠. 자, 여기 가서 클릭, 똑같이 승인만 해주세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이 방식이 제일 편하죠. 자, 여기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요선 클릭하고 지금처럼 마우스 밑에 다른 치수기 아이콘이 나왔을 때 한번 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바로 나오죠. 그런데도 왜 그러면 이 두 번째 방식을 안 쓰고 첫 번째 방식을 쓰느냐? 자, 그걸 잠깐만 알아볼게요. 자, 선 명령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임의 한 점을 클릭. 자, 구속 조건을 회피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키를 현재 눌렀고요. 여기 나오는 각도가 지금 뭐 0.12 이 정도 되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눌러서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선은 수평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선을 클릭을 했고요. 마우스를 그렇죠? 지금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각도가 나오죠. 이렇게 각도가 나오면 되는데 이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직선이 길기 때문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정렬을 하는 게 빠르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정렬을 했을 때와 수평을 했을 때 차이점을 잠깐 볼게요. 자, 자꾸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게 수평 치수 기업을 했어요. 자, 이걸 제가 체크를 했고요. 자, 여기에 고정 기능을 썼어요. 꼭지점을 잠깐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ESC 눌렀고요. 자, 이 꼭지점을 자꾸 제가 움직여 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있죠. 요 끝점에서 요 끝점까지의 직선의 거리 있죠. 요 직선의 거리가 32.485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이 대각선 길이가 아니고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컨트롤 Z에서 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웠고요. 자, 다시 치수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렬. 정렬하게 되면 이 직선의 전체 길이가 됩니다. 자, 체크했고요. 자, 자물통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전히 걸려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움직여 볼게요. 자, 아까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죠. 요 대각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요 대각선의 길이가 32.48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치수 기업을 할 때는 내가 정렬로 할 건가 또는 수평 수직으로 할 건가를 반드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일단 모두 지울게요. 지울 때는 마우스를 오른쪽에서요.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걸쳐지기만 해도 다 선택이 됩니다. 자, 딜리트해서 지웠고요. 다음에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에는 다시 원, 접선 원, 타원이 있는데요. 타원은 일단은 뺍니다. 그래서 먼저 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자, 임의 한 점을 잡고 마우스로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 보면 이렇게 점선이 길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현재 요거는 치수 기입이 파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름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수치를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름이다 반지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또 임의 점을 찍고 그냥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치수가 안 들어가죠. 자, 이번 치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mm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화살촉이 양쪽에 나오죠. 그래서 화살촉이 양쪽에 나오면은 지름이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이번에는요, 이쪽으로 12mm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12가 나왔고 화살촉 양쪽이니까 지름이죠. 근데 우리가 도면에는 꼭 지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반지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시 임의의 점을 클릭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반지름을 주고 싶어요. 반지름. 자, 이때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은요. 반드시 한 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값을 물어볼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자, 여기 보면 반지름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번에는 보세요. 점선이 아까 지름일 때는 점선이 이렇게 길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반만 나오죠. 그래서 반지름 레디우스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5다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화살촉이 한 개만 나오죠. 두 개가 나오면 지름, 한 개가 나오면 반지름입니다. 자, 다시 여기 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7이다 해주면 반지름이 7인 거. 그래서 지름, 반지름을 구분해서 넣을 줄 알면 돼요. 자, 다시 제가 지름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한 점을 먼저 클릭을 했으니까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지름을 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지름은 예를 들어서 15다 하면 지름이 15인 원이 들어가줍니다. 물론 치수를 직접 안 넣고요. 먼저 그려놓은 이 부분에다 치수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름이나 반지름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치수, 자, 이 원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 화살촉이 양쪽으로 이렇게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지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에 클릭해도 되고 안에 클릭해도 되고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이다. 그러면 지름이 13이 되죠. 자, 이번에는 여기는 반지름을 줘볼게요. 그럼 원을 클릭하고요. 자, 매한가지로 어떤 옵션, 즉 지름이냐 반지름이냐를 바꾸고자 할 때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치수 유형이라는 거 있죠. 여기에서 반지름. 화살촉이 하나로 바뀌었죠. 그럼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6이다 해주면 클릭하고요. 6mm. 그러면 반지름이 6인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텀1을 만들 때 수치를 직접 주면서 지름 반지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원을 작성한 다음에 지름 반지름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모두 지워보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고요. 그리고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요게 접선이라는 거 있죠? 접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직선에 한해서만 되는데요. 자, 삼각형을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 있는 접선을 쓰게 되면요, 원의 내접 또는 원의 외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원의 내접을 해보겠습니다. 직선에 죄송합니다. 직선 세 군데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딱 내접하는 원이 만들어지죠. 자, 외접은요, 바로 못합니다. 바로는 못하고, 자, 여기에서 다시 원을 주고요. 자, 중심을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잡고 외접을 하게 되면 안에는 정삼각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중심을 여기다 안 잡고요.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때 한 개의 점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은 그냥 임의의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구속 조건에 일치라는 게 있어요. 자, 일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원의 중심을 이 곡선 선상에 또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직선에 끝점을 클릭을 해주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치라는 옵션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씁니다. 구속에서. 자, 이제 해볼게요. 일치해서, 자, 요 꼭지점이 있죠? 요 꼭지점은 이 원주에, 어딜 찍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원주에.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은 다시 여기 원주에, 요 꼭지점은 다시 여기 원주에. 이렇게 해서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 원과 두 개의 직선에 접하는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직선에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 원과 이 직선에 접하는 이런 접선을 예를 들어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어디든. 자, 요 원에 마우스 요 모양 나오죠. 그렇죠? 요걸 보면 요 모양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방향만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현재 만들어지는 이 원은 여기에서 접한다는 뜻이 돼요. 또는 여기에 올려주면 여기 접하는 게 되죠. 또 여기 올리면 여기에 접하는 게 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접한다. 그럼 여기 한 군데만 접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을 쓰는 거죠. 여기 접선. 자, 이 원과 이 원이 접하고요. 또한 이 원과 이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이 안에 접하는 원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번에는요. 이 직선과 이 원에 접하는 두 군데 접하는 걸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원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해요. 어디든. 그리고 이 원에 접하든 또는 이 원에 접하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접한다는 부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직선에 먼저 접하는 걸 하나 클릭을 해주고요. 다음에 여기서 접선이 있죠. 여기 이 원과 이 원은 접한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접하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이라는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원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자, 모두 지울게요.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이제 직선과 원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 건데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직선에 들어있는 어떤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원 3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지금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느냐면 현재 이 원과 이 원에 접하는 접선, 이 원과 이 원에 접하는 접선 이런 걸 우리가 그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접한다는 개념은요. 이 직선의 끝점하고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여기가 직각이 되고요. 또한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 직선까지를 그어주고 했을 때 직각이 됐을 때 요때를 우리가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방법이요. 첫 번째는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점은 우리가 여기다 찍고 두 번째 점은 여기다 올렸을 때 여기는 접한다고 나오지만 여기는 접하는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접하는 거, 세 번째도 직접적으로 접하는 거를 그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선 명령을 주고요. 여기 있죠? 이 선상에 임의에 제가 한 점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쭉 가면 자, 이게 접한다는 아이콘이 나오죠?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접하지만 여기는 접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여기 일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접선에서 요 직선과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 원은 접한다. 이렇게 해주면 접하는 게 만들어졌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원 위에 한 점을 찍고 여기에 살짝 올려보면 접하는 거 나오죠? 요때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한다. 요 직선과 이 원은 접한다. 그리고 또 해볼게요. 또 요 원 위에 대충 한 점을 찍고 여기에 접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선. 자, 이게 첫 번째 형식이에요. 자, 두 번째 형식은요. 자, 요 직선들을 제가 지워볼게요. 자, 두 번째는 키보드의 Shift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선 명령을 주고 원 위에다가 임의 한 점을 제가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가 이렇게 지나오면 자,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접선의 모양을 갖추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근데 이건 접하는 게 아니죠. 자, 마우스가 이렇게 됐을 때요. 자, 이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바라볼 때는 안 되고요. 약간 기울어졌을 때 이때 키보드에 Shift를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면 이렇게 접선이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그리고 맞은편에 쭉 갑니다. 접선 나왔을 때 또 클릭. 그럼 접선이 바로 그려지죠. 이 기능을 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 대충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Shift. 다시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여기 접하는 거 나왔을 때 클릭.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원 위에다가 대충 한 점을 찍고요. 또 Shift 접선 나왔을 때 클릭. 자, 요게 접선을 그리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직선을 지우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걸 해볼게요. 자, 세 번째 하는 거는 드래그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선을 먼저 클릭을 했고요. 원주상에 있죠? 한 점을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손을 띄면 안 돼요.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면 접선이 계속 따라오죠. 그리고 맞은편에요. 맞은편에 접선 나왔을 때 손을 떼주면 돼요. 저 다시 여기에 대충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한 겁니다. 또 손을 놔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이죠. 여기서 다시 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맞은편 접선 나왔을 때 클릭. 손을 띄는 거죠. 아마 이 방식이 여러분들 쓰기는 제일 편한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있죠. 올렸을 때 뭐 이렇게 맞은편에서 점선이 따라온다든지 또는 이렇게 올렸을 때 저기서 점선이 여기 점선이 따라 나오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오류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자, 해볼게요. 점선 나왔을 때 누르고 드래그 보면 자, 지금은 또 무난하게 되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여기 어떤 다른 모양 같은 거 있죠. 어떤 모양이 나왔을 때 이게 접선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런 점선들이 안 나오는 방향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까지 해서 직선하고 원에 대해서 조합을 해봤는데요.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이 원에 있죠.
이 원을 지나가는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의 꼭지점을 잡고 제가 이 방향으로 또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원줄을 따라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 이 직선은 항상 원의 중심을 보면서 돌아가도록 요것도 우리가 간간히 씁니다. 근데 많이 잊어버립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지. 자, 그냥 우리가 한다 그러면요. 그냥 한다 그러면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직선 하나 그려놨고요. 요때 가급적이면 요 선이 중심을 대충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해주는 게 작업하기 편해요. 그 다음, 자, 일치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선분은 여기 중심을 통과를 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컨트롤 Z 했고요. 제가 약간 이렇게 꺾어 볼게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연장이 되면 전혀 안 만나죠. 그렇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일치, 구속 조건을 주고, 자, 직선을 선택하고요. 너는 이 점을 통과를 해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원이 따라왔죠. 간혹가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질문하는 학생이, 직선이 따라갈 수 있는데 원이 왜 따라오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정확하게 U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는요. 자, 직선은 어디가 시작점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의 점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근데 원은 하나의 중심과 반지름 또는 하나의 중심과 지름이라고 해서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점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 개의 점을 움직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원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직선이 정확하게 원의 중심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한 번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선 명령을 주고요. 자, 이 원주상에 이미 한 점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아까처럼요. 선이 이렇게 원에 접한다고 했을 때 Shift 하면 접선이 돼요. 접선이. 자, 이번에 Shift를 띄웠고요. 선이 원의 중심을 보고 있을 때 그때 Shift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주면 정확하게 원의 중심을 보면서 돌아가고 있죠. 이때 Shift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방향에 하겠다 해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노란 점이 두 개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돼요. 자, ESC 눌러서 끝냈습니다. 자, 이 꼭지점을 자꾸 움직여 볼게요. 정확하게 원의 중심을 보면서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모델링하고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호 있죠? 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호에 대해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구속 조건, 아까 우리가 아직 못 봤던 거 있죠? 못 봤던 게 여기 동일선상, 다음에 동심, 그 다음에 대칭. 이건 못 봤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는 G2 곡선이라서요. 지금은 일단 설명해서 빼겠습니다. 나머지 일치,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 평행, 직각, 수평, 수직, 접선, 동일은 이미 해봤습니다. 이 명칭을 자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직사각형이라는 거 있죠.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 점, 두 점 찍어주면 네모가 하나 완성이 됐는데요. 자, 요거 치수가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거와 똑같이 생긴 거를 세 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요 기능을 쓰는 거죠. 복사. 자, 복사하고요. 모두 선택을 일단은 먼저 합니다. 이렇게. 자, 선택을 하고 나면 또 계속 선택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자, 선택을 끝낼 때는 여기에 기준점, 여기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화면 중간, 여기 있죠. 우리가 그려놓은 도형의 중간 정도에다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아래로 가면서 클릭, 또 약간 올려서 클릭, 이렇게 해볼게요. 세 개만. 그리고 끝낼 때는
종료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이스케이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호라는 기능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알아보는데 방법만 다르고요. 결과는 똑같은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호라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있죠. 3.5. 자, 3.5는 지금 밑에 그 예문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자, 여기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이 이렇게 가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번째 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이런 곡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 빈 공간에 있죠. 한 점, 옆으로 가서 두 점, 위로 가면 이게 세 번째 점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첫 점, 두 번째 점, 아래로 가서 세 번째 점. 그래서 세 점을 찍어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선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죠? 금방 우리가 봤던 예문이 이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호했어요. 여기 한 점, 여기 두 점. 마우스를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보니까 자, 길이가 서로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한쪽에는 이렇게 접선이 나오죠. 또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접선이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 접하는 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접한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점은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점, 끝점이 여기로 가요.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이 이쪽으로 갔을 때, 그렇죠?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에 접하고 여기 접한다는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양쪽에 접한다라는 거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에 접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대볼게요. 또 첫 점, 두 번째 점 옆으로 가서 또 접한다는 거 나왔을 때 클릭. 그래서 캡슐 모양이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접선이라는 게 있어요. 접선. 자, 이 접선의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런 사선이 하나 있을 때요. 여기에 접하는 직선을 그리려고 그러면요. 요 호의 중심에서 호의 끝점까지 직선을 이어주고요. 이 선에 수직하는 선.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면 이때 우리가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접하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호를 만들고 싶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접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점과 호의 끝점을 통과하는 선을 길게 우리가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선상에 호의 중심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이더라. 그러면 요 선상에 호의 중심이 존재하면 이게 접한다는 개념이 돼요. 또한 요 선상의 중심이 존재를 할 때 원이 이렇게 간다. 호가 간다. 그러면 이게 접한다라는 개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이 선을 일일이 그래서 작업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요겁니다. 접선. 자, 제가 접선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호에다 하는데요. 마우스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자, 중심에서 이쪽으로 치면 저쪽에 표식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치우치면 여기서 표식이 나옵니다. 자, 이때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클릭. 그러면 자, 여기 가서 맞은편에 찍어주면 이게 원이 되는 거죠. 왜 원이 되느냐 하면은 요 선상에 중심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죠. 요 선상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접하는 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클릭하고 여기 접하는 거 또 이렇게 해주면 요런 이제 살찐 하트 모양이
또 손쉽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네모 있죠? 네모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선하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선은 요 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선에 직각인 거 있죠? 직각인 요 선상에 호의 중심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똑같은 결과 나오죠. 또 여기 클릭하고 여기 가서 클릭해주면 똑같은 결과입니다. 근데 엄격히 이야기하면요. 위에 거와 밑에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에 거는 여기와 여기가 다 접선이기 때문에 항상 접선이 유지가 돼요. 근데 아래 거는 여기만 접선이 되어 있고 여기는 끝점만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구속이 풀려 가지고요. 직선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접선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아래 거는 찌그러졌기 때문에 원이 이런 식으로 형태가 커지게 되는 거죠.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엄연히 다르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호의 세 번째입니다. 호 중심점. 자, 임의의 점을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죠. 자, 이때 임의의 한 점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호가 가든 또는 반대편으로 가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을 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볼까요? 여기 중심점 있죠? 여기가 호의 중심. 그럼 시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 중심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원은 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러면 이 호는요, 중심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대각선의 중심, 여기에서 원이 180도짜리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변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쪽에 접선 나오는 거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호에 관련된 건 다 끝냈고요. 자, 이제 모두 지우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딜리트, 그리고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동일선상, 동심, 그리고 여기에 대칭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치를 잠깐만 먼저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자, 일치를 하는데 자, 직선을 우리가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근데 단선을 그릴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하나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면 선이 끝나지만은 명령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점 찍고요. 두 번째 점 찍고 또 엔터키를 해볼게요. 그럼 명령 살아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선 그리는 방법은요. 첫 점을 찍고요. 두 번째 점을 찍을 때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선이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단선 그리는 방법도 두 종류입니다. 첫 점, 두 번째 점 찍고 엔터키를 하든지 또는 첫 점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을 때 더블 클릭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치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일치. 자, 첫 번째는요.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이 일치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치. 자, 두 번째는요. 자, 요 꼭지점이 요 선상에 존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이 무한대로 가는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현재 요 직선이 연장이 되면 이 선을 정확하게 통과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제가 얘를 자꾸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계속해서 모양이 변형되죠. 왜 그러냐면 연장이 되면 이 꼭지점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얘를 움직여 볼게요. 지금 뒤에가 고정이 돼서 그런데요. 뒤에가 지금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표가 잘 안 나죠.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오는 방향이 되면 표시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치라는 걸 줘서 어느 선이든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 항상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이 접선이라는 거. 미안해요. 요거의 연장선상에 꼭 만난다는 이야기죠. 여기 일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두 개가 꺾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도 적용이 되는데요. 요거는 예제를 하면 선이 꺾어져 버리니까 좀 다르게 볼게요. 모두 지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하나 더블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했었어요. 그러면 요 선과 요 선이 서로 어긋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동일선상.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은 같은 선상에 배치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선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여졌죠. 자, 이제 ESC 누른 다음에 꼭지점을 자꾸 움직여 볼게요.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선상에 존재를 한다. 물론 이 선이 이쪽 방향으로 가든 이거는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또는 위치 변경.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일선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동심이라는 거 있죠. 동심은 자, 원을 작은 거 하나, 조금 더 큰 거 하나,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하나, 또 조금 작은 거 하나, 조금 더 큰 거 하나, 또 더 큰 거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동심, 같은 중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원과 이 원이 같은 중심이다. 또한 이 원과 이 원이 같은 중심이다. 됐죠? 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중심과 반지름 또는 하나의 중심과 지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일치라는 거 있죠. 일치를 써도 돼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일치를 하고 또한 요 점과 요 점이 일치를 한다. 점이 한 개일 때는 가능한 거죠. 그러면 꼭 원만 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홀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또 홀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또 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심은 어차피 한 개니까. 자, 여기와 요 원이 호가 같은 중심이다. 또한 이 호와 이 호가 같은 중심이다.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물론 일치도 가능하고요. 일치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이 점이 일치를 한다. 그러면 중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심이라는 기능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인데요. 자, 대칭은 자, 세로선을 제가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형태를 조금 화살 쪽 비슷하게 있죠? 약간 모양 어긋나게 해서 제가 모양을 그냥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런 거 있죠? 지금 마우스 선이 이렇게 가니까 이게 평행하다는 거. 얘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잠깐 회피를 할 때는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컨트롤 키 눌러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서 대충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에 가서 클릭을 했어요. 자, 이래놓고 보면 자, 요 세로선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의 모양이 비대칭이죠. 자, 이럴 때 대칭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메시지에 첫 번째 스케치 요소 요구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요구하죠. 두 번째 요소는 여기. 자, 그리고 나니까 대칭선. 어디가 대칭이냐? 요 선이 대칭이라는 거죠. 그럼 양쪽이 대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요소 요구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요구하죠.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하고는 다르죠. 아까는 대칭은 중심선을 물었는데, 그렇죠? 자, 요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실행이 되고 나면 한번 잡혔던 요 대칭선은 요 구속 조건 대칭이라는 구속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효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와 또 여기다. 그럼 대칭이 끝난 거죠. 자, 이스케이프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꼭지점을 제가 자꾸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양쪽 애가 똑같이 움직이죠.
물개 박수 치는 식으로 이렇게도 움직이고 또는 전혀 다른 형태로도 변형이 되죠. 그다음 중앙에를 자꾸 움직여 볼게요.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중앙에도 매한가지겠죠. 그리고 여기를 자꾸 또 움직여 보면 그래서 대칭이라는 이 구속 조건도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을 이제 모두 지우겠습니다. 모두 지우고 예제 도면을 한번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예제 도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예제 도면은 요 도면이거든요. 자, 제가 좀 화면을 축소를 하고 보겠습니다. 총 4개의 예제 도면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태가 M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는 70돼 있고 나머지는 수치가 없어요. 수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길이가 같다는 의미예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이 평행하고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평행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형태를 그릴 때 구속 조건에서 요 평행이라는 게 있죠. 요게 나와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도 다릅니다. 대충 먼저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 클릭을 했고요. 자, 다음에는 또 여기를 잘못됐네요. 그쵸? 자, 요거 딜리트해서 지웠고요. 자, 여기 클릭을 했어요. 자, 다음에 여기 클릭할게요. 또 여기도 대충 클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볼게요. 자, 이렇게 가면, 자, 이렇게 가니까 요 선과 요 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평행하다고 나왔을 때 클릭. 또 이번에 이렇게 가면요. 또 요 선과 현재 요 선이 평행하다 나오죠. 그래서 평행하다 나왔을 때 또 클릭.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요. 자, 이거는 수직이라고 나오네. 그렇죠? 그럼 수직 나왔을 때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Escape 눌러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는 70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나타낸 거고요. 15와 30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수 기분할 때는요. 거리와 각도 치수 기분하는 게 있을 때는 각도를 먼저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해줄 거는요. 이 직선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일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 길이가 똑같고요. 또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길이가 똑같고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길이가 똑같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길이가 똑같고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길이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로 평행이 됐었으니까 평행은 손댈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핏을 주는데 각도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있죠. 요거는 15도. 15.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각도는 30이죠. 그러면 30. 요거만 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차피 요 치수들은 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넣어주게 되면 오리가 나는 거죠. 자,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체 70입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됐는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면 두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 봤을 때, 그렇죠? 전 시간에 봤을 때, 요 직선이, 그렇죠? 여기서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상하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자, 자물통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자물통을 걸 때는 선분을 클릭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떤 꼭지점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 클릭을 해볼게요. 자, 전부 다 파란색이 변했고 완전하게 구속되었다 나오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연습해서는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왜 지워줘야 되느냐면 저희가 또 다른 작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이웃에 있는 물체들에서 또 구속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워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게 육각형, 그쵸?
육각형이 있고 별 모양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별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별 모양을 대충 그리는 겁니다. 요때 하나는 수평이 나와주는 게 좋겠죠. 자, 끝 좀 닫았고요. 자, 그러면 요 직선 길이가 현재 90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이라는 걸 써가지고요. 먼저 길이를 동일하게 맞출게요.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 자, 치수를 줘야겠죠? 자, 여기와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가 108도. 또한 여기와 여기의 각도가 또 108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08도, 108도이기 때문에 이 안쪽은 정오각형이 되는 겁니다. 정오각형. 자, 그러면 이제 치수만 주면 되겠죠? 요거 전체 길이가 90이다. 자, 제가 화면을 축소했고요. 보면은 밑에 두 개 치수가 필요하다 나왔죠? 또 자물통에서 아무 꼭지점을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자, 모두 다 파란색이 되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구속이 끝났다. 그리고 완전 구속이 나왔죠. 자, 이제 모두 지우고요. 또 가운데 휠 더블 클릭. 자, 이번에는 요 다이아몬드 모양 있죠?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모양은 절대로 혼자 직립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다이아몬드 형태를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또 동일 요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고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와 이 길이가 같다. 그러면 기본적인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있죠.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었죠.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이 수직이 되도록 해주든지 또는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이 수평이 되도록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이라는 걸 써볼게요. 자, 요 꼭지점하고 요 꼭지점이 수직이다. 그럼 직립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각도 치수 기입을 먼저 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기 60 그리고 요 대각선 길이 하나 클릭하고 나면 마우스 밑에 다른 치수가 더 아이콘 모양 나오죠.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여기 거리는 48mm. 자, 그러고 나면은요, 똑같이 두 개 치수 필요하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자물통 모양에서 아무 꼭지점이나 하나 클릭. 그럼 전부 다 파란색이 됐고 완전하게 구속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3D는요, 2D하고 좀 다르게 이 구속 조건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시간 내용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게 직사각형 하고요, 목각기, 그 다음에 자르는 거, 연장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어떻게 스케치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